지방 중소도시나 광역시를 투자하실 때 다주택자로 투자를 한다면 출구 전략은 보통 어떻게 짜시나요? 중소도시는 공시가 3억 이하를 사서 일반 과세를 하면서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광역시를 한다면 세금 전략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법인으로 단타를 하시는지 아니면 지방을 주임사죠, 주택임대사업자 묻기에는 리스크가 좀 커 보이고 그렇다고 지방을 비과세 버전으로 가기에는 크기가 좀 작아서요. 그럴 거면 수도권을 하는 게 좋을 듯 해서요. 지난번 장을 봤더니 보통 매도할 때 규제 지역으로 묶일 확률이 커서 매도가 항상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수할 때 당시에는 비규제, 지금처럼 비규제인데 매도할 때는 분위기가 활활 타오르니까 매도할 때 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때 문제가 돼서 내가 못 파는 경우들이 발생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규제 당시에는 규제를 피해서 투자를 했었어요. 어떤 지역들이 규제를 피했었어요? 울산에, 여기는 군이죠. 광역시인데 군이니까 피해 갔었어. 그리고 여기도 특례시, 창원시였는데 뭐 의창구는 조정지역이었는데 여기는 북면이었어. 이건 요런 것들도 이제 규제 지역을 피해 가지고 투자를 했던 방식 중에 하나였고 공시가 1억 이하는 아예 중과가 없었죠. 뭐 양도세도 마찬가지고 취득세도 마찬가지. 이건 취득세 규제를 피했던 거였고 그 다음에 법인 투자. 법인은 양도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안 돼? 그럼 광역시를 안 사. 이렇게 됐었어요. 나중에 한창 달아올랐었을 때.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규제가 없어요. 그러면 기왕이면 좋은 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데나 투자를 해도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러면 기왕이면 좋은 데가 어디예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뭐 이런 데들. 기왕이면은 규모감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오를 확률도 높은 이런 데를 투자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걱정하시는 건 뭐예요? 이런 데를 사고 싶은데 내가 지금 다주택자가 되면 보통 매도할 때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리더라. 이게 문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드리는 거죠. 자, 지금은 아니지만 매도할 때 묶이면 어쩌죠?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규제 지역 묶이면 남는 게 없는데 내가 지금 해봤는데 그거 무서워서 투자를 못 하겠어요. 그럼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묶일지, 어디서 묶일지, 어떻게 묶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시장이 달아올릴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이제 막 하락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달아오른 다음에 한참 있다가 규제 지역으로 선정이 될 텐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지금 투자를 꺼린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차라리 수도권 똘똘이 그 다음에 광역시가 난 거예요. 지금은 지방 중소도시를 안 봐요. 광역시 중에서도 대구 정도 지금 타이밍이 좋은 데들 이런 데들만 봅니다. 세종시 지금 이제 가장 반등이 빨리 올 때 세종시, 대구 전 이렇게 봅니다. 나머지 동네에서도 사실 뭐 중소도시에서도 천안 정도의 규모, 창원 정도의 규모 요 정도 규모들을 보고 나중에 이제 중소도시가 흐름이 오는 건 이 이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조금 더 빨리 오는 지역들이 있긴 있겠지만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나중에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어쩌지라는 고민인데 저는 수도권 똘똘이라면 장기 투자가 낫고 만약에 수도권에서 조금 내가 돈이 부족해서 조금 못난 일을 하거나 혹은 광역시를 해야 된다면 단타가 낫다. 2년에서 4년. 왜? 2년에서 4년 정도까지는 규제로 묶일 확률이 전 굉장히 적다라고 봅니다. 규제로 안 묶인다면 양도세 중과도 없을 거고 앞으로 규제가 더 풀릴 수도 있어요. 차라리 풀리면 풀렸지 앞으로 더 묶이는 걸 걱정해가지고 투자 못할 단계는 지금은 아니다. 그런 분위기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수도권은 차라리 똘똘이라면 미리 주택임대 사업자로 묶어가지고 장기로 가져가거나 혹은 얘가 조금 덜 똘똘하거나 다른 더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과열되는 시점쯤에 요 정도 과열되면은 뭔가 규제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쯤에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사실 이게 어려운 거죠. 사실 그 부분이.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은 왼쪽 무릎에 들어가서 왼쪽 어깨에 나오는 전략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은 이런 사이클을 그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제가 가장 좋다라고 판단하는 타이밍은 언제냐면 내려갈 때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없을 요 타이밍. 사실 이게 무릎 타이밍인지 허리 타이밍인지는 잘 몰라요. 나중에 지나보면 알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떨어지고 있을 때 전 삽니다. 왜? 내가 사는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 타이밍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다가 언제 팔아요? 남들이 미쳐서 몰려올 때 요때 팝니다. 이게 왼쪽 무릎과 왼쪽 어깨의 개념입니다. 여기가 오른쪽 무릎이고 여기가 오른쪽 어깨라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개념을 전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오른쪽 어깨쯤에서 사요. 오른쪽 어깨쯤에서 사면 좋아요. 심리적으로 이게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떨어질 땐 무서워서 못 사니까. 그런데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만 일찍 사면 오른쪽 무릎쯤에서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 타이밍적으로는 이게 제일 안전해 보이죠. 왜냐면 얘 때는 언제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니까.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건 보이거든요. 올라가는 게.
근데 이 여기서 사는 거의 문제는 뭐냐면 이 가다가 특히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확인했겠지만 그 사이클이 짧아요. 보통 2년은 가는데 내가 2년 만에 팔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낮아요. 왜? 그럴 만한 눈이 없으니까. 그걸 보는 눈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사이클이 짧아. 이게 길게 가면 2년에서 4년 정도 가거든요. 보통은 요 정도 사이클에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한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이걸 못 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묶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못 팔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장기 보유해야 돼. 왜? 싸게 파는 건 안 되니까. 투자의 기본은 뭐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싸게 사서 지금 싸게 팔려고 그러죠. 불안하니까. 투자를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비싸게 산다는 건 어느 시점에 산 거예요? 왼쪽 어깨쯤에 산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이때쯤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왼쪽 어깨에서 샀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 지나서 허리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투자를 해요. 근데 이제는 이걸 배웠으면 반대로 해야 된다. 언제? 최소 늦어도 이때는 해야 되고 빠르다면 이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주택을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 세금 때문에 무서워, 양도세가 무서워서 투자를 못한다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투자 자체를. 원래 투자자는 그걸 다 감안하고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대응하는 겁니다. 예측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이렇게 미리 시나리오를 짜놓는 거죠. 만약에 내가 수도권 똘똘이를 접근한다. 그럼 나는 그냥 장기로 갖고 갈 거야. 아예. 그럼 주임사로 아예 처음부터 묶어버려. 그럼 양도세 걱정 없죠. 근데 수도권이긴 수도권이고 광역시긴 광역시인데 얘가 좀 똘똘하지 않아. 그러면은 단타 차라리. 그럼 단타를 들어가는 시점은 언제? 왼쪽 무릎 시점을 계산해서 들어가야죠. 예측해서 들어가지만 예측대로 될지 안 될지 몰라요. 하지만 안 되더라도 대응하는 거죠. 대응 시나리오는 뭐예요? 만약 이때 내가 못 팔았어. 그럼 장기로 들고 갈 건지 손실 매도할 건지를 짜는 거죠. 다음 플랜은. 여기까지 어떻게 다 예측해요? 정확하게?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그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그런데 대응할 뿐이에요. 얘가 더 떨어질 거라고 이 시점에서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은 이때 손실 매도 하는 것도 방법이고 만약에 조금 떨어지다가 혹은 더 올라갈 수 있어. 혹은 내가 싸게 샀어. 라고 한다면 버티는 거죠. 다음 상승장까지. 이 시나리오를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 무릎에서 왼쪽 어깨에 나오는 전략을 공부하고 우리가 이걸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100% 안 되니까 이 시점에 가서 또 대응을 잘하자. 이게 제가 내리는 답입니다. 물론 이게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100% 알고 왼쪽 무릎에서만 사서 왼쪽 어깨에서 팔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워런 버핏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손실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갈리는 거죠. 그게 실력의 차이인 거고.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